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디퓨즈 스몰 베슬 디지즈에 대해서 DCB를 어떻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DS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사실 꾸준하게 3에서 5% 정도 애뉴얼 스텐 페일러가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리스테노시스는 스텐 길이가 이렇게 길수록 또 다이아메타가 작을수록 리스테노시스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텐 스롬보시스 역시 스텐 랭스가 길면 잘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랜드 DS 레지스트리에서도 서바이벌 면에서 봐도 이 스텐 랭스가 60mm가 이상이 되면은 아웃컴도 안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디퓨즈 롱 리전에서 스텐 릴레이티드 이벤트가 롱텀하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스텐 버든을 줄이는 하나의 옵션으로 DCB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DC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아웃컴이 어떻게 좋아질지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레지스트리로 프로펜시티 매치를 해서 한번 아웃컴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했고요. 일단 DC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그 리전에 대한 어세스를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이후로 이 디퍼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어프로치처럼 이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성적이 좋으면 DCB로 마치고요.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스텐을 임플란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크라이테리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인터내셔널 에시안 퍼시픽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컨센수스에서 보면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이후에 레지듀얼 다이아메터 스테노시스가 30% 이하이면서 플로우 리미팅 다이섹션이 없는, 그리고 메이저 다이섹션이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굿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DCB 어플리케이션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데이터 DCB 레지스트리 이런 식으로 이제 DC 베이스 어프로치를 하고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성적이 나쁜 경우는 이제 스텐을 넣는 그런 이제 레지스트리를 제가 한 1,300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ISR은 제외시켰고요. DCB 베이스로만 한 것 중에서 싱글 베슬, 그러니까 디퓨즈 롱 리전의 임팩트만 보고자 하기 때문에 사실 멀티 베슬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제외시키고 싱글 베슬에 대해서만, 디퓨즈 리전에 대해서만 600명을 골랐었고요. 이 디바이스가 한 2개 이상 혹은 디바이스 토탈 랭스가 한 40mm 이상 되는 거를 디퓨즈 롱 리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LAD 29개, LCX 6개, RCA 20개 해가지고 55개였었고요. 그 컨트롤 그룹은 DS로만 이 디퓨즈 롱 리전을 치료한,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2개 이상 들어간 싱글 리전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PTRG DS 콘소시엄에서 뽑았는데 13,000명이었고 가장 좋은 세컨 제너레이션 DS가 11,000개, 그 중에서 싱글 베슬이 1252개고 프로펜시티 매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랭스가 같이 하고 민 다이아메타도 매치를 시켰고요. 디바이스 개수도 매치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리전도 다 매치를 시켰고 ESRD, 페리페럴 아트리지, 디스리피데미아, 스모킹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텐전 DM, 페리풀수절 MI, 프리비어스 PCI, 에이지 섹스 전부 매치를 시켜가지고 55명을 추출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나이와 이런 것들은 거의 컴패러블하게 잘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시저럴 캐릭터리스틱을 잘 보시면 DCB 온리로만 디퓨즈 리전을 치료한 게 40%나 됩니다. DCB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했을 때요. 그리고 보시면은 디지즈 베슬이 이 DC 베이스드가 1.9, 그러니까 2개 정도 됐고요. 여기는 1개. 그래서 DC 베이스드 그룹에서 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숫자는 매치를 시켰기 때문에 2.2개, 2.2개고요. 디바이스 랭스도 매치를 시켰습니다. 서로 컴패러블하고 다이아메터도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한 DCB는 1.6개를 디퓨즈 리전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DCB 토탈 랭스는 41mm, 그다음 민 다이아메터 2.6이고요. 그럼 작은 DCB를 사용한 게 2.5 이하를 작은 DCB라고 가정을 했을 때 62% 정도 DCB 그룹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DS 이 암에서 보면은 사용한 토탈 DS는 2.2개 서로 같고요. DS 랭스가 이제 59mm,
이 지금 DCB 베이스는 하이브리드가 같이 가 있기 때문에 DCB 랭스는 좀 작아도 토탈 디바이스 랭스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DS 랭스가 60이었고 다이아메타 같고요. 그 다음에 스몰 DS를 사용하는 게 DS 암에서 보면은 약 50% 반이 작은 스텐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DC 베이스드 그룹에서는 약 70% 정도 DCB만 가지고 이 디퓨즈 리전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30% 정도만 스텐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제 100% DS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메이스 1년까지 그 아웃컴 데이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1년이 지나야 이게 벌어지기 시작할 텐데 1년까지 보시면 이벤트도 55명에서 작게 일어났고요. 컴패러블한 아웃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DS보다 DC 베이스드로 하게 되면 이 메이저 블리딩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스텐 스롬보시스가 일어나지 않고 그럼으로써 MI나 카디악 데스가 굉장히 레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이렇게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에비던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RCT나 이런 게 없어서 케이스 위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고요. 타 병원에서 엔지오 보고 캐비지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당뇨가 있었고요. 하일리 센시티브 트로포닌 T가 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젝션 프랙션 42%고 글로벌 하이포카이네아가 있었습니다. LBB 패턴이었고요. 카디오메갈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글로벌하게 하이포카이네시아가 있었고 이젝션 프랙션 한 30%대 이렇게 보였습니다. 엔지오를 해보니까 이게 서크의 디퓨즈 리전이 이렇게 있었고 LAD가 토탈 오클루전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RC에서는 디스탈에 포칼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여기는 DCB로 간단하게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 LAD를 먼저 열어보고 안 되면 정말 캐비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non-compliant, 그러니까 1.5로 해서 아이부스로 봐서 추로루멘을 확인했고 non-compliant 2.0으로 해서 하이프레셔로 해서 열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리모델링 디퓨즈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스타일이 일단은 이렇게 열어놓고 DCB가 가능할지를 나중에 어세스하기 위해서 다른 리전을 있을 경우 다른 리전을 또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non-compliant 2.0으로 서클을 전반적으로 다 볼루엔지오플라스티를 하이 프레셔로 했고요.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2.5 하이 프레셔로 했고 non-compliant로 다이섹션이 생기고 루멘은 좀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크는 DCB로 2개의 DCB로 치료를 했고요. 하고 나서 네, 그 다이섹션 C지만은 이 다이가 스테닝 되지 않고 괜찮게 달려있습니다. 옆에서 보기가 좀 그래서 이쪽에 OM에도 DCB를 하나 하고 마쳤고요. 그 다음에 LAD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루멘이 커지지 않아서 2.5로 한 사이즈 크게 해가지고 하이프레셔로 어플리케이션 했고요. 괜찮게 달레이션이 돼가지고 역시 DCB로 치료를 하고 마쳤습니다. 환자는 한 달 전에 했고요. 이 이후에 DOE가 많이 좋아져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5세 남자고 역시 DOE 최근에 레스팅 페인이 걸렸고 엔자임이 괜찮아서 언스테이블 엔자나 피처로 돼 있고 이젝션 프레션 괜찮고 월모션은 괜찮습니다. ECG 괜찮았고요. 엑스레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트레드밀 테스트를 했는데 90초가 지나도 계속 이렇게 시그니피컨트 포지티브 파인딩이 4분 가까이 있었습니다. RCA 보시면 중간 부위가 타이탄 스테노시스가 있고요. 레프트 코로나리 보면 메인하고 서크하고 LAD가 거의 니어 토탈 팀이 2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크에 대해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쭉 다 했고요.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고 나서 조금 더 좋아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LAD도 2.0 벌룬으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먼저 다 했습니다. 조금 늘어나 있지만은 뭐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5 업그레이드해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이 메인까지 다 전체를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서크에 대해서는 2개의 DCB를 사용해 가지고 DCB 어플리케이션을 했습니다. 이게 사진이고요. 다이섹션이 있지만은 다이스테닝 되지 않고 플로우 리미팅 하지 않아서 그걸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LAD에 대해서도 DCB로 이 미드 포션에 대해서 DCB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록시말 쪽으로도 하나를 더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레프트 메인과 LAD에 대해서는 스텐을 하고 하이프레셔로 하고요. 파이널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하고 프로시저를 마쳤습니다. 환자는 2년 동안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58세 남자고 그냥 제너럴 위크니스로 왔는데 환자가 이젝션율이 38%밖에 안 됐고요. 이미 Q가 있고 에스트 엘리베이션이 있는 상태였고 체스트 엑스는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에코를 했었었는데 이랬는데 왔을 때는 이렇게 에이피칼 벌루닝 스타일로 돼 있었고요. LAD가 완전히 토탈 오클루전 상태였습니다. RCA는 괜찮고 콜라테랄은 별로 없었고요. 1.5mm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했는데 플로우가 안 생겼고 2.5로 했는데 겨우 조금씩 생기는데 프록시마 LAD 아이부스를 보니까 이 믹스 플렉이면서 스롬부스가 많이 있고 벌룬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프록시마 LAD에는 스텐을 넣고 밑에 미드하고 디스탈 쪽에 여전히 심하게 좁아져 있어서 non compliant 벌룬으로 어플리케이션 했고 밑에에 대해서는 디스탈과 미드에 대해서는 DCB 2개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했고 파이널 이미지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11개월 뒤에 LV는 다 좋아졌고요. 16개월까지인데 심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디퓨즈 롱 리전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스텐만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스텐 릴레이티드 이벤트가 롱텀하게 우리가 이벤트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CB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피저블 할 수 있고 롱텀하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RCT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